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방암 환자 상담 프로토콜 세 번째 항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선행항암 여부, 또 요법, 횟수, 관에 대해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방암 환자분 상담할 때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진단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항암에 대해서 꼭 유방암 환우분들한테 운동 전에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회원님이 운동 오셔서 이제 상담 진행할 때 회원님 항암 혹시 하셨나요? 하고 항암을 했다면 선행항암을 했는지 후항암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후항암을 많이 했죠. 후항암은 수술을 기준으로 수술 전에 했다면 선행항암, 수술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항암이 진행이 됐다면 후항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후항암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점점점 얘가 바로 선행항암을 하는 케이스고 얘가 수술 후 하는 항암을 하는 케이스인데 점점점 선행항암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죠. 선행항암을 하는 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암 환우분들이 다 선행항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의 암들이 이런 선행항암을 했었을 때 치료적 반응, 예후, 결과가 좋은 암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방암, 그다음에 직장암, 식도암, 폐암 이런 암들이 선행항암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런데 이 유방암 안에서도 A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A형 안에서도 선행항암을 추천하는 암이 있고 선행항암을 해봤자 큰 혜택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암도 있다. 그래서 3중 음성과 허투 양성 또는 3중 양성 같은 경우는 선행항암을 주로 하고 호르몬 양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 또 어떤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적고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항암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르몬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선행항암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행항암을 하는 호르몬 양성 타입이 있는데 주로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의 범위가 너무 많거나 크거나 또는 위치가 좋지 않거나 또는 고위험군, KI67 지수가 너무나 높거나 또는 림프절 전이가 많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호르몬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항암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선행항암의 장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종양의 크기를 수술 전에 여기가 수술이죠. 수술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항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을 해서 종양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수술을 하려고 딱 암을 이제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암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경우 이거를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종양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완전 관해를 희망할 때 이렇게 선행항암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항암하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암 사이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또 후속적인 치료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 허투 양성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갈 수 있죠. 또 3중 음성도 또 수술을 한 다음에 암이 남아있거나 관해가 안 돼 있거나 그랬었을 땐 또 추가적인 항암을 하거나 표적 면역을 할 수가 있다.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행항암을 했다, 또 후항암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님 항암을 하셨다면 어떤 요법, 어떤 레지먼을 하셨는지요? 그러면 암의 종류에 따라 항암의 그 조합이 다 다릅니다. 또 유방암의 A형에 따라서 또 항암의 조합이 다르고요. 항암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항암을 같이 플러스해서 파트너 항암 이렇게 치료의 결과가 좋았던 임상 결과가 좋았던 항암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바로 레지먼 또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허투 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TCHP를 했고요. 뭐 횟수는 몇 차 했습니다. 이 횟수는 또 병기에 따라서 또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후적 병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횟수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종에 따라서 이렇게 유방암 허투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대표적인 게 TCHP 또는 ACTHP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유방암 허투가 아닌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나 뭐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AC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TC를 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암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항암제를 한다. 이런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이유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과거에 비해서 항암 치료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어떤 항암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운동 처방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암재활 선생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런 어떤 항암제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유방암 환우분들의 항암만 집중적으로 보면 루미날 A가 호르몬 양성, 전형적인 호르몬 양성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KI67 지수가 좀 낮은 그룹이 루미날 A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호르몬 양성 중에서도 비교적 착한 그룹. 그래서 CMF,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토트렉세이드, F가 5FU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항암을 하신다. 그러면 각각의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루미날 B는 호르몬 양성 타입이고 허투도 없는데 KI67 지수가 좀 높은 그룹이 있어요. 비교적 고위험군이죠. 이랬을 때는 도세탁셀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리고 아드라이마이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하고 추후에 또 도세탁셀 T는 탁센 계열인데 도색탁셀을 할 수가 있고 파크리탁셀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듯 이런 것들도 뭐 물어보면 AC 4차 했고요. T 4차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총 8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런 조합, 레지먼을 여쭤보고 여기에 맞는 또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허투 양성, 전형적인 허투 양성 같은 경우는 TCHP 보면은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허셉틴, 허제타. 그래서 이 C가 여기서도 C, 여기서 C도 있지만 이 C가 서로 다른 C입니다. 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얘는 카보플라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CTHP와 TCHP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AC 보면은 이 표적 치료제 허셉틴과 퍼제타는 주된 부작용이 심장 독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라이마이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얘도 심장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독성이 있고 심장 독성이 있고 얘도 심장 독성이 되게 심하겠죠. 그랬을 땐 심장 독성이 좀 적은 TCHP를 하고 주로 이 TCHP를 많이 합니다. 현재에는. 하지만 더 강력한 건 ACTHP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삼중 음성 같은 경우는 도스댄스 ACT, 그러니까 아드라이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도세탁셀 계열을 하는데 도스댄스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3주 간격으로 항암을 하거든요. 하지만 도스댄스는 2주 간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중 음성이 조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한다라는 거. 강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주로 부작용은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호중구 수치를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 호중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도스댄스 ACT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그 항암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탈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이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항암제를 하냐에 따라서 탈모의 어떤 발생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T가 들어가 있는 거. T가 크게 도색탁셀이 있고요. 파클리탁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클리탁셀도 있고 도색탁셀도 있죠. 둘 다 T로 들어가는데 도색탁셀이 더 탈모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인다. 그리고 또 AC 할 때 이 A, 아드라이마이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독소루비신이라는 빨간 약, 얘도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하죠. 그래서 유방암 환우분들이 항암을 한다면 거의
탈모가 되게 심해지죠. 왜냐하면 도색탁셀도 심하게 하는데 여기 또 아드라미아이신에 또 이 독소 루비신도 탈모를 일으키고 또 ACR-C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도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또 탈모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CMF 호르몬 양성 중에서 요즘은 좀 많이 안 하지만 호르몬 양성 중에서도 비교적 순한 A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 CMF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보면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토트렉세이드, 5FU 이 세 가지로 조합을 하는데 그 탈모의 발생률이 비교적 크지 않죠. 그래서 모발이 얇아지고 약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도색탁셀이나 ACR 할 때 이 아드레마이신이나 파크리탁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적게 빠진다. 그리고 보면 허셉틴이나 퍼투주맙 이런 표적 치료제의 대표 이 치료제는 탈모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보통 이 허셉틴만 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TCHP를 하면 얘는 탈모 없고 얘도 탈모 없는데 얘가 카보플라틴 예 약간 10% 있지만 얘가 도색탁셀이죠. 얘가 90%를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허투 양성 유방암 하는 분들도 탈모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또 여쭤볼 거 항암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을수록 한우분들은 더 많은 정보를 선생님한테 많이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선행항암 했는지 후항암 했는지 횟수는 몇 차 했고 요법은 무엇을 했고 또 항암 시작일도 우리가 적어야겠죠. 언제 항암을 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 관리에 있어서 항암이 언제 끝났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부작용이 지연성 부작용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손발 저림, 뭐 심장 독성, 그리고 림프 부종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암 시작일, 우리가 항암 시작일을 딱 얘기해 주시면 몇 차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이분이 뭐 4개월을 했겠다, 6개월을 했겠다 또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안에서 회원님이 용량, 항암제 용량이 좀 이렇게 감소를 하는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8차 하기로 했는데 5차 때 너무 힘들어서 지연을 했거나 또는 8차 하기로 했는데 아예 포기하고 6차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관해 여부도 좀 여쭤보세요. 회원님 관해는 좀 수술한 다음에 관해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그러면 이제 저 완전 관해 됐다고 했어요. 뭐 등, 림프에도 전이가 보이는데 림프까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 이게 보면은 항암 치료 중 유방암 환자의 결과 이 IDI 감소, 그러니까 용량 감소가 항암 치료 중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85% 이게 그 6강, 7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방암 한 후분이 항암 치료 중 IDI 감소 이게 뭐냐? 평균이 85%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도저히 나 못하겠다 하면은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딜레이 시키거나 이렇게 IDI가 85%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유방암 환자의 주 장기 생존율과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입니다. 보면은 85% 이상을 했던 그룹들이 예후가 좀 좋았습니다. 생존율이 오버럴 서바이벌 전체 생존율이 좀 더 개선이 되었죠. 반대로 그 어떤 이유 대부분은 호중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거나 손발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뭐 오심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용량을 줄이거나 탑하거나 또는 이번 거는 한 텀 쉬고 다음 텀에서 합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추후 장기 생존율 8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치료 순응도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 계획에 잘 쫓아가는지 못 가는지 그래서 치료 순응도가 좀 나빴던 그룹들이 예후가 좀 안 좋았다. 얘는 뭐죠? DFS라고 그랬죠. 재발률을 보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항상 볼 때 장기 생존율과 이 재발률을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랬었을 때 이 또한 이 85% IDI 이하를 했던 그룹들이 별로 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회원님 용량을
줄였거나 지연했거나 또는 관해 여부 같은 것도 좀 여쭈어 보시고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항암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고 항암을 했는지 몇 차 했는지 요법은 무엇이었고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치료 순응도가 좋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또 항암 시작이나 마지막 대략 정확하게 날짜는 아니더라도 몇 년도 몇 달 정도의 항암을 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